자, 이번 시간에는 일본의 본격적인 국권 침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 전에 우리가 항상 하는 게 있지. 전시 확인 한 번부터 봐야겠죠. 자, 오늘은 국권 수호 운동의 전개 중에서 일본이 국권 수호 침탈 과정을 볼 거고 전시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학파 관료들이 설립한 독립협회는 정부의 지원을 받아 1896년 한글 영어판의 그치 독립신문이죠. 독립신문. 독립신문을 창간하였고 땡땡을 건설하였습니다. 이게 뭐지? 독립문. 그쵸. 독립문이지. 독립문. 자, 다음 아가 파천 이후에 이제 러시아 공산에서 다시 돌아왔죠. 고종이. 다시 돌아온 고종은 어디에서? 러시아에서? 러시아에서? 항구단. 항구단에서. 그치. 항구단에서 황제로 즉위하고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던 거지. 자, 대한제국은 전제 왕권을 강화하고 군사 관련된 뭐를 설치한다. 군사 관련된 거. 원시. 그렇지. 원수부. 원수부에서 원수부를 설치해서 직접 군사 지휘권을 장악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나아가 1899년에는 무슨 헌법, 무슨 법, 뭐? 무슨 헌법이 아니라 무슨 대한국 국제. 그렇지. 대한국 국제지. 대한국 국제를 제정하였다라는 거죠. 자, 다음 무슨 당입니다. 근간개발권 설탕 우선권을 다른 나라에 넘기는 것을 반대하였고, 그래서 13조 법을 발표했다. 이거 뭐지? 할빈당. 할빈당이죠. 할빈당. 나도 이거 홍길동전에서 나오는 그 할빈단의 이름을 모티브 삼아서 똑같이 이름을 할빈단이라고 지었다라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했습니다. 자, 오늘은 일본의 국권 침탈에서 볼 거고, 러일 전쟁 전후 일본의 움직임과 일본 국권 강탈 과정을 설명할 수. 오늘의 핵심은 바로 요 두 번째 박스 목표입니다. 자, 먼저 러일 전쟁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배경입니다. 러시아와 일본의 대립이 심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러시아도 우리 한국을 노리고 있고, 조선을 노리고 있고, 일본도 조선을 계속 노리고 있는 와중에서 둘이 또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와중에 중국에서 무슨 운동이 발생한다? 이거 뭔지 알아? 몰라요. 의화가 운동. 그치, 의하다 운동. 의하다 운동이 발생하자 열강이 연합군을 구성하는 의하다 운동이 뭐지? 그러면 전정 선생한테 배웠을 건데. 철로랑 전신 부수고 선교사랑 교회 공격하고. 그치, 막 그런 것들 그지? 의하다 운동. 의하다 발생하니까 열강이 왜?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누가 만들었기 때문에? 열강이 만들었기 때문에. 그 때문에 그 열강이 만들어 놓은 걸 부수고 있으니까 열강이 저들뭐지? 하면서 연합군을 무사히 쳐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의하다 운동을 진압합니다. 진압하면서 이제 각자 집에 가야 돼. 빠이빠이 해야 돼. 이제 빠이빠이 해야 되는데 러시아는 계속해서 만주에 주둔하고 있는 거죠. 왜? 호시탐탐 조선을 노리고 내려오기 위해서. 만주를 계속해서 주둔하니까 일본이 너네 집에 안 가? 왜 거기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러시아가 집에 안 가? 나 뭐 여기 있는데 뭐 배째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이 안 되겠네. 러시아자들. 야, 처음에 내려오겠네. 일단은 우리의 동맹을 만들어서 든든한 지원을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동맹을 하나 냈습니다. 영국. 누구랑? 그렇지. 영국이랑. 그래서 제1차 영일 동맹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그러면서 러시아를 견제를 하는 거죠. 자, 영일 동맹의 모습. 자, 영일 동맹 당시에 발행되었던 우표. 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영국과 일본이 영국 꼬마가 영국 국기를 들고 일본 국기 앞에 서 있는. 그 다음에 일본 꼬마가 일본 국기를 쓰는 게 들고 영국 국기 앞에 서 있는. 그래서 이거 동맹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영일 동맹이 맺은 이유가 뭐다? 바로 러시아 견제를 위해서지. 러시아 견제. 그러니까 러시아가 영일 동맹을 맺어? 와서 실력 한번 보여주지 하면서 뭐를 하냐? 바로 용안포 조차 사건을 일으킵니다. 조차는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배웠었죠. 조차에 대해서 조약에 의해서 빌리거나 무상으로 가지고 오는, 유상이나 무상으로 가지고 오는 거죠. 그래서 용안포가 어디 있느냐? 바로 우리 한반도의 서쪽 제일 끝 여기 위주 있는 거. 좀 화질이 안 좋아서 잘 안 보일 수도 있는데 서쪽 여기를 용안포라. 여기를 러시아가 장악을 하는 거죠. 러시아가 장악하고 있고 일본은 영일 동맹으로 언제든지 전쟁 준비를 하려고 있고, 요 와중에 우리 조선은 뭘 했느냐? 바로 국의 중립을 선언한다.
우리 제발 중립 국가니까 건들지 마. 이러다 다 주고 하는 거지. 오징어 게임 생각나지? 나중에 그게 중립 선언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요 당시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은 바로 이렇습니다. 러시아와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가지고 서로 줄다리기 하는 거죠. 이게 남간이 해가지고 이것도 줄다리 오징어 게임 같은 거네. 생각해 보니까.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러일 전쟁이 전개가 되게 되었습니다. 자, 러일 전쟁이 일어나기 직전에 며칠 차이 안 나요? 며칠 차이 나요? 며칠 차이 날까요? 그거까지 있네요. 2월에 뭐를 하느냐? 바로 한일 의정서를 맺습니다. 일본이 조선 내에서 군사적 요지와 시설을 점령해서 러일 전쟁에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먼저 한국과 의정서를 하나 맺는 거죠. 1904년 2월. 그리고 러일 전쟁이 곧바로 또 1904년 2월에 벌어집니다. 진짜 며칠 차이 안 나. 정확히는 내가 알아서 얘기를 해줄게. 자, 그래서 일본의 인천항과 리순항 전방에 있던 러시아 군함을 기습을 합니다. 11시로. 리순항에 있던 러시아 군함을 공격하기 위해서 대포로 연습하고 있는 모습을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죠. 대포 크기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동해에서는 러시아의 발트 함대를 격파합니다. 이 발트 함대를 격파할 때 어디를 가지고 가느냐? 바로 독도. 러일 전쟁에 임자 없는 땅이라고 가지고 간 게 바로 독도인 거죠. 그치? 여기 동해에서 해자 펼치고 있는 거지. 자, 여기서 싸웠고 러시아 리순항이 여기 있습니다. 다음에 인천항이 여기 있고 여기서 싸우고 그 다음에 동해에서 또 싸우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화이트함대는 결국엔 격파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승기를 잡았죠. 일본이 승기를 잡는데 우리 승기를 잡기 전에 러시아와 일본의 싸움을 세계는 어떻게 봤냐? 국제적으로 이렇게 봤어요. 쟤네들이 싸우네. 일단 보고 있자. 근데 러시아가 100% 이길 거야. 이렇게 본 거죠. 러시아가 엄청나게 크죠. 일본은 엄청나게 작아. 그래서 러시아가 이렇게 있고 두고 보고 있고 일본은 여기서 앞만 때려봤자 타격도 안 먹힐 거야. 근데 이거를 극복하고 일본이 승리를 하는 거죠. 자, 일본은 이 러일 전쟁의 승리 확률을 5% 정도로 봤다고 합니다. 자기들도 계산기를 두드려 보니까 승리 확률이 5%인 거야. 근데 전쟁을 벌인 거야. 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리스크가 크면 클수록 더 그거를 극복했을 때 엄청나게 더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러일 전쟁을 일으켰고 결국에는 승리를 거두게 된 거죠. 이때 승리를 거둘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일본의 유명한 스파이가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 기억이 안 나는데 이름이 그 유명한 스파이를 어디로 보내냐? 러시아로 보냅니다. 러시아로 보내서 러시아에 누구를 후원하게 하느냐? 바로 레닌. 레닌을 후원하기 위해서 레닌이 러시아 내에서 뭔가 혁명의 기운을 자꾸 감추면서 러시아 내부 정세를 어지럽혀. 물론 지금 이 당시 1904년, 1905년에는 성공하지 못했지만 어쨌든 레닌이 어지럽히고 나중에 결국에 성공하죠. 1917년 레닌의 혁명이 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나타나잖아. 그래서 어쨌든 레닌이 그 전에 이제 어제 러시아 내부를 쑥대밭으로 만들어 놓으면서 그러니까 뭐 전쟁을 했다기보다는 혁명의 기운을 계속해서 가지고 가는 거지. 내부 정세를 어지럽게 하는 거지. 그러니까 러시아는 안 그래도 일본과 싸우려고 하는데 싸우고 있는데 그 내부에서 자꾸 정치적으로 어려우니까 그 내부를 단속하다 보니까 일본과의 전쟁을 많이 신경 쓰지 못하고 결국에는 패배하게 되는 거죠. 그 러시아가. 자, 이렇게 패배를 했어. 하고 나니까 미국은 일본 좀 치네. 우리랑도 뭔가 하나 미래가 맺자. 나 동남아의 어느 한 나라 건드릴 거야. 바로 필리핀. 너네 조선 먹어. 거기에 대해서 서로 관여하지 말자. 요 주어가 있는 가스라 테프트 미라입니다. 가스라 테프트 미라. 그래서 미국은 이때부터 필리핀이 미국의 식민지가 된 거는 미서 전쟁이죠. 19세기 제국주의 한창 일어났을 때 미국과 스페인의 에스파냐의 싸움에서 미국이 승리를 거둬가지고 필리핀을 가지고 왔잖아. 원래 필리핀은 스페인의 식민지였는데. 그러면서 이후에 이제 필리핀의 식민지를 확고히 국제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일본이 러시아를 했으니까 일본도 엄청나게 지위가 높아지는 국제적인 지위가. 그래서 일본과 이렇게 가스라테부터 미라가 맺었고 그 다음에 아까 맺은 제1차에 이어서 제2차 영일 동맹 맺는 거죠.
자, 그 전에 요 모습. 미안해. 요 그림부터 볼게. 가스라 테프트비라. 가스라 테프트비라. 쏘리. 가스라 테프트비라. 그래서 필리핀을 얻고, 저는 조선을 얻는 그런 것들인 거지. 자, 다음은 이제 2차 영일 동맹인 거죠. 영국은 인도. 그래서 일본은 조선을 영유. 식민지화 시키는 거지. 자, 이게 바로 러일 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러일 전쟁 당시의 모습을 그린 그림과 일본과 러시아가 싸우고 있는 모습인 거죠. 자, 다음에 국제적인 여론으로 봤을 때 일본이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그린 그림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렇게 강성하게 있는데 일본이 최고 작은 일본이 5% 확률을 가지고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도와준다? 영국. 그 다음에 누가 관망하고 있다? 언제든지 도와줄 채비라고 있는 미국. 영국과 미국이 뒤에 있으니까 그걸 등에 업고 러시아와 싸운 거지. 왜? 이거 뭐 웃긴 거 있나? 엉덩이. 이건가? 이거? 자, 그래서 이 러일 전쟁의 결과입니다. 이게 중요해요. 러일 전쟁의 결과. 그래서 이거는 어디나? 미국에 있었던, 미국 동부에 있던 포츠머스라는 지역에서 매진. 그렇지, 포츠머스 지역입니다. 포츠머스라고 하게요. 포츠머치. 다 상관없습니다. 포츠머치. 자, 그냥 한글 발음의 차이지. 다 똑같다라고 보면 돼요. 자, 포츠머스 조약을 1905년에 맺고 이때부터 명실상부하게 러시아조차 조선을 포기해서 일본이 명실상부하게 어디를? 우리 한국을 지배를 세계적으로 인정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포츠머스 조약이 우리나라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조약이라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게 바로 포츠머스 조약 당시의 모습을 찍은 사진입니다. 일본 대신들 앉아있고 그 다음에 러시아 대신들이 앉아있으면서 그래 앞으로 조선에 대해서 지배권을 포기할게. 일본 너거 다 해. 이런 식으로 했던 게 포츠머스 조약이다 나올 수 있는 거죠. 근데 수염들 다 왜 저래요? 응? 수염. 수영? 요거? 그 당시 여기에 유행이지 않았을까? 그런 유행을. 여기 유행이지 않았을까 싶네. 자, 다음 이제 일제의 이제 국권 침탈입니다. 일제 국권 침탈. 러일 전쟁 와중에 요거를 내줘요. 바로 제1차 한일연합. 러일 전쟁 와중입니다. 와중에. 자, 일본인이 추천하는 고문의 동의 없이는 외교 처리 불가. 이때 이미 러일 전쟁에서 승리를 잡았다라고 생각한 일본은 조선에 계속해서 조약을 하나 둘씩 맺으면서 그 주권을 서서히 하나씩 뺏어오는 거죠. 그래서 공문의 동의에서 외교 처리가 한마디로 외교권을 거의 박탈, 완벽하게 박탈하지 거의 박탈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고문 정치라고 합니다. 높은 의견을 내는 사람들의 정치. 그래서 일본이 메가타 재정고문회, 그다음에 외교고문회 미국이 스티븐스. 이 사람은 나중에 샌프란시스코에서 우리 의열단이 아니라 의열투쟁 하는 사람들한테 사살당합니다. 이건 나중에 조금 이따 볼 거고요. 메가타 스티븐스가 있었고, 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죠. 여러분들이 계속 알고 있는 의사줘요? 을사조약, 그치. 이때 나타난 사람이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 의식이 이제 도장을 찍어버리는 거죠. 제2차 한일협약이라기도 하고요.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게 일사늑약이라는 단어죠. 일사년에 일어난 위약이다 나올 수 있는 거지. 외교권이 아예 박탈됩니다. 여기는 이제 외교권이 거의 박탈되었고 이때는 아예 완전 박탈되는 거죠. 그래서 일사 외교권이 박탈했다는 것 자체는 뭐다? 나라가 다른 나라와 뭔가 할 수 없다. 나라의 주권을 거의 다 잃었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이 외교권 자체는. 자, 다음에 뭐를 설치한다? 바로 통감부를 설치한다. 통감부를 설치해서 초대 통감에 누가 들어온다? 이토 히로부미. 나중에 안중근 의사한테 총 맞아서 하얼빈에서 죽는 사람. 요게 여러분들 일본사 할 때 한번 배웠을 겁니다. 이와쿠라 사제다. 네, 속에서 이 이토 히로부미가 이와쿠라 사제에 들어가 있으면서 많은 시식 문물 배우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성장해서 어디? 조선의 초대 통감이 되었다. 이토 히로부미. 선생님, 저거 숫자 5요. 원래 수염 도수 5예요? 응? 5. 숫자 5? 네. 5명의 적. 이완용. 그래서 이완용뿐만 아니라 누가 있다? 이렇게 5명이 있습니다. 적절한 질문이었어. 타이밍에. 5명.
박재순, 이지영, 이근태, 이완영, 권주영. 그래서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알아야 누구? 될까요? 이완영인 거지. 응? 그거 알아놔야 될까요? 다 알 필요는 없어. 이완영 다 알 필요 없어. 이완영 알아볼래. 이완영만 알고 있으면 되는 거죠. 아, 이런 사람들이 있어. 어쩌다 보니까 이 씨가 왔네. 좀 그런가? 이렇게 얘기하면은. 자, 어쨌든 이렇게 일사오적이 있었다 정도 보면 돼. 이 사람이 바로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이 사람이. 이 사람이 이토 히로부미고요. 그 다음에 일사오적들의 사진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다. 이완용, 이근태, 이지영, 박재승, 권중현. 여러분들 요새 유명한 뭐라 그러노? 유행하는 말 중에 하나가 나이 많은 사람들이 뭔가 갑질하는 문화를 무슨 문화라지? 꼰대? 꼰대라죠. 꼰대란 말이 언제 나타나냐? 이때 나타나. 그때 꼰대 꼰대 가르송? 아닌데? 이거는 브랜드 이름이잖아. 근데 뭐 꼰대 뭐 관련된 게 프랑스 자기 이름인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일본 애들이 그런 자기를 줘요.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뭐라고 한다? 꼰대라고 부르고 다니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백성들은 그래 이런 애들이 나라 팔아먹고 그 다음에 나이 많아서 큰 소리 치는 사람 마치 꼰대 맞지? 그게 이제 지금까지 단어가 계속해서 꼰대 지금까지 우리가 꼰대라고 쓰는 게 요식에 생긴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자 다음에 이게 일사능약의 원본 이거 보면은 여러분 여기에 빈칸이 있어요. 여기에 뭐를 써야 되냐면은 조약의 제목을 써야 됩니다. 여기에 가장 먼저 쓰는 거. 나도 이런 거 보면 일제 국권 침탈 쓰고 나면 내용을 쓰잖아. 이런 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 그럼 뭘 배우는지 모르잖아. 혹시 야 그거 수업 시작하기 전에 너 오늘 뭘 배운다. 딱 제목이 다 있죠. 근데 여기는 제목이 없단 말이야. 왜? 그만큼 일본이 아무 준비도 없이 그냥 뭐 국제적인 법상에 뭐 도장법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대충 지어가지고 만든 거다. 대충 지어서 만들어서 그냥 도장 몇 개 찍은 다음에 우리 외국권 박탈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이걸로 통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무효, 이 조약은 무효다라고 설명을 더 하기도 합니다. 제목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 뭐 무효라고 한만 찢어봤자, 찢다는 말이 좀 표현이 그랬네. 무효라고 한만 얘기를 해봤자 결국에는 상황이 이렇게 됐는데. 그게 일사능약의 모습이고. 자, 다음은 이제 고정의 대응입니다. 이렇게 일사능약으로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이 되었죠. 그러니까 고정이 그래도 왕이잖아. 그래서 왕이니까 가만히 있을 수 없죠. 그래서 뭐라 하냐? 미국 대통령 루즈벨트 친서를 보냅니다. 일본이 지금 우리나라 국권을 침범해가지고 외교권을 박탈하고 나라가 곧 넘어가게 생겼어. 우리 좀 도와주세요. 이런 식으로 보내. 근데 미국 루즈벨트가 이거를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왜? 아까 뭘 맺었지? 미국은 필리핀. 일미주가 아니 가스라. 그치? 가스 테프트, 아 미략. 맺었기 때문에 미국은 이제 일본이 조선을 가지고 노는 거는 아무 신경 안 쓰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미국이 우리를 등 돌렸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자, 다음.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CR도 안 먹히니까 그 2년 뒤에 1907년에 네덜란드. 그치. 네덜란드의 헤이그에 특사를 파견합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모여서 이제 뭐 회의 같은 걸 하는데 여기에 헤이그 특사로 파견한 이상설, 이준, 이종을 파견을 해서 우리의 국권 침탈이 일본에 의해서 당하고 있다. 이거를 세계에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이 산사를 보냈는데 결국엔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 회의장에. 왜? 일제 방해가 있었기 때문에. 좋아. 단어 갑자기 생각이 나. 방해가. 그래서 일사정의 무효가 일제 침략을 알려냈으나 결국엔 실패하고 요 사건을 계기로 헤이그 특사 파견을 계기로 일본 애들이 어떻게 하냐? 고종 너 말 안 듣네. 안 되겠다. 너 방위 내려. 그래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켜버립니다. 속된 말로 왜 나대? 이런 거죠. 고종한테. 그래서 너가 아들 누구? 순종을 올리겠다. 조선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 왕이 순종을 즉위를 시켜버리는 거지. 자, 이준과 이상설과 이휘종은 이런 이분들이 가서 헤이그 특사 파견했고 이 중에서 누가? 이준. 이분은 자결합니다. 그 을분 못 참고
일산의 무효와 그다음에 국권 침탈을 세계에 알리지 못했잖아. 그래서 결국에 자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헤이그에 가면은 내가 갔었는데 이준 열사 기념관이 있어. 거기 집에 네덜란드 집에 하나 있습니다. 들어가면 이준 열사가 쓴 편지, 뭐 고종의 친필서 이런 거 다 있어. 맞아. 네덜란드 가면 한번 가볼 만은 해요. 한번 가볼 만해. 자, 여기 요 집이죠, 요 집. 이준 평화 뮤지엄 박물관. 그래가지고 이게 올라가서 사진 찍을 수 있고 이렇게 다 있습니다. 관리하는 아주머니 계시고. 가봤어요? 여기 들어갔지. 여기 들어가봐가지고 사진도 찍고 했었지. 내 사진에 넣으려 했는데 안 돼. 왜요? 그때 내가 너무 안 좋더라고. 왜요? 너무 힘들었어. 너무 힘들었어. 그때 내가 상태 안 좋더라고. 헤어지고 난 후? 아니야, 그때는 여자친구 있었지. 그때 여자친구가 있었지. 근데 왜 지금? 그렇지. 자, 다음 이제 일사조약 체결에 대한 반발입니다. 그래서 일사조약이라고 하고 일사조약이라고 부르다 하죠. 그래서 이 조약 체결에 반발해서 의병이 일어납니다. 아까 을미사면에 의해서 반발에 의해서 을미의병이 났죠. 이거는 일사의학에 의해서 그러니까 을사의병이라고 쓰지. 별로 안 어렵지. 그냥 이거 일사조약이니까 일사의병이라고 생각하면 돼. 나중에 정리칠조에 나오죠. 그래서 일어난 게 송미의병입니다. 의병은 막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는데 그냥 그냥 줄줄 흐름을 타면 돼요. 그래서 이때는 유생뿐만 아니라 아까 을미 의병 때는 유생층이 많이 있었다면 요 을사의학 때는 이제 백성층, 백민 출신의 의병들도 많이 하랍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신돌소입니다. 이 사람이 태백산 호랑이, 그다음에서 오늘날 저기 영덕 지역, 우리 영덕 되게 맛있잖아. 그렇지? 그 지역에서 활약을 했던 사람이 바로 신돌소입니다.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일사노예에 대한 울분을 참지 못하고 우리나라가 이제 드디어 외교권도 박탈됐고 곧 나라가 넘어가겠구나. 나는 이 꼬라지 못 보겠다 하면서 그런 사람들이 자결을 하는 거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 비통함 때문에 결국에 자결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장지하는 사람은 이 비통함을 널리 알려야 된다. 그래서 논설을 씁니다. 황성신문에. 이거를 뭐라 한다? 한 번씩 들어봤을 거지. 시일약 방성되고. 그다음에 시일약 방성되고. 시일약 띄우고 방성 띄우고 되고입니다. 그래서 목나 높이 온다. 뭐 이런 의미를 쓸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맞고 여기 바로 시을야 방성 대복의 원본입니다. 항상 신문에 실려 있는 시을야 방성 대복 여기 이렇게 파란색 대체 파란색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 현재 읽으면 시을야 방성 대복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이 사람이 바로 신돌석입니다. 태백산 호랑이였던 신돌석이고 조금 이따 의병 항쟁할 때 한 번 더 볼 거예요. 이 신돌석에 대해서는 간단히 볼 겁니다. 오늘 지금 봤기 때문에. 자, 다음 국권 침탈이 계속해서 이루어집니다. 점진적으로 갑자기 확 끊는 게 아니고 일본 애들도 비상하게 머리 돌리는 거죠. 점진적으로 조금씩 가지고 옵니다. 그 1917년에 있던 한일시병 요거를 아까 얘기했던 성미칠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군대 해산입니다. 군대 해산. 나라에 군대가 없어. 말도 안 되는 거지. 군대를 없애는 거죠. 아예 일본이. 너네 우리한테 이제 까불지 마. 라는 식으로. 군대도 없는 집이 어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지. 군대 해산 시켰고. 그 다음에 1909년에는 기후각서를 냈습니다. 사법권도 이제 박탈하는 거죠. 재판이고, 그 다음에 감옥 관리고 다 필요 없어. 전부 다 일본이 할게. 너네 하지 마. 하나씩 권리들을 박탈하고. 나라가 있으면서 정부로서 해야 될 일을 전부 다 일본한테 쏙쏙쏙 뺏기기 시작하는 겁니다.